이제 여러분 이제 5월, 6월 계속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10장부터 해서 짧은 교훈들이 모아져 있는 모음집이라고 했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주제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언어 생활, 우리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장부터 보면은 잠깐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0장에 말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앞에 PPT부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6절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입에 대해서 말하죠. 8절에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14절에서는 여기서도 입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18절에서도 입술, 거짓된 입술 뭐 이런 식으로 입, 입술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에서도 이제 이 말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에 대한 것만 이제 제가 뽑은 거거든요.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렇죠? 입으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망하게 하고, 반면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11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지금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이 정직한 자로 인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이제 말로 하는 악한 행위죠.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더 많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이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해치기도 하고,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온 동네를 다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되고, 이제 의로운 자의 말은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약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교훈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입, 혀, 입술, 말, 뭐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고 굉장한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속담에도 말에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말에 관련된 속담? 제가 다 조사를 해왔어요. 네. 대부분 다 아는 말일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알죠? 이거는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저 다 잘 안 해요. 천냥빚 또 갚는다. 그 다음에 말이 뭐가 될까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는 내뱉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씨가 돼서 어딘가에 심겨져 가지고 그게 자라나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노로 자라날 수도 있고 상처로 자라날 수도 있고, 이제 말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 뱉은 말은 그렇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제 쏟아진 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죠.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옛날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이제 먹을 게 귀했는데 이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주 좋은 일인 거죠. 그다음에 이건 뭘까? 좀 앞에를 가려놔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땡땡땡 땡땡땡 또 말은 바로 해라. 알겠는 사람. 입은 삐뚤어졌어도 이제 말은 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요 속담을 이제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입은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진 말 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다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건 좀 더 어렵죠. 뭘 것 같아요?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 맞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땡땡은 금이다. 그죠? 침묵은 금이다. 그죠? 그다음에 낱말하기는, 이게 요것만 있으면은 되게 여러분이 더 익숙한데, 이 앞에 낱말하기는이 붙은지는 저 잘 몰랐었어요. 뭐 엄청 쉽다는 뜻이거든요. 낱말하기는 땡땡땡 먹기, 식은 죽 먹기, 이게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낱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진짜 쉽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말에 대한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혀 아래에 도끼가 있다. 이건 이제 잠언에서 하는 말처럼 이 칼로 찌르는 말, 악인이 하는 칼로 찌르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죠.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 싸움을 가라앉히는데 제일 좋은 약은 침묵이다. 또 뭐 현이는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을 남에게 말한다. 이건 뭐 진실된 말에 대한 뭐 교훈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에 관한 속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살인이 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다음에 사진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거 실험 혹시 학교에서 해본 사람 있어요? 이런 실험, 말 실험 같은 거? 꽤 많이 해봤네요. 이게 이제 옛날에 뭐 한글날 특집 무슨 MBC 방송에서 다큐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거 나오고 막 확 유명해졌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과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실험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전혀 과학적인 실험이 아닙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말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사입이에요. 과학인 척 하는 거고 이제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말한다고 해서 이제 뭐 양파가 더 잘 자라고,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학교들도 많아요. 그거는 실험에 실패했네 이러고 이제 폐기하죠. 근데 저런 결과가 나오면 성공했다 이러고 이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다큐가 있어요. 저게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저게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저 실험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힘이 되는 말을 할 때 이제 걸음걸이 속도라든지 뭐 연산하는 속도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힘 빠지는 말을 하는데, 말만 했는데도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이제 느려지고 이제 계산을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막 이런 뭐 실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힘이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저희 집에 지금 그 베란다에 해바라기가 화분 2개, 7개씩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한 요 정도 자랐어요. 어디까지 자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바라기 품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학교 화단에 몰래 해바라기를 심었었어요. 집에서 해바라기 씨 이렇게 먹다가 베란다에 어떻게 흘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란다에 초록색 콩나물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해바라기 씨 그 먹던 게 거기 쏟아져 가지고 엄청 크게 자랐더라고요. 보통 콩나물보다 훨씬 두껍고 큰 콩나물처럼 이렇게 자라 있길래 그걸 그냥 어떻게 하기가 그래서 이제 방학이었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화단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다 심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개학 때 이제 딱 갔더니 해바라기가 거의 제 키보다도 크게 한 몇십 개가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해바라기가 그렇게 큰 건지 직접 본 게 이제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그 수희 아저씨가 하나하나 다 베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야. 도대체 누가 심었는지. 수희 아저씨는 선생님들이 심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수희 아저씨가 심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모르니까 방치해놨다가 이제 없애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방울토마토도 지금 크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막 초록색 이제 열매도 맺혔고, 며칠 전부터는 이제 장수풍뎅이가 지금 3마리가 이제 집에서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키워본 사람 있어요? 곤충 같은 거?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은 없네. 제가 제일 동심을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한테 막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한쪽에는 나쁜 말을 하고 한쪽에는 진짜 친절한 말을 하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실험한 몇몇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럼 같이 보려다가 시간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유튜버가 김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는데, 한쪽에는 진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너 별로 이제 먹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김치김밥 요즘 팔리지도 않는데 김밥에서 좀 나가줄래? 막 이러면서, 이제 김밥에는 단무지도 있고 넌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나쁜 말을 해요. 유튜브에 다 담지 못했지만 아주 심한 욕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막으로 달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김치한테는 진짜 막 아양을 떨면서 아주 막 공손하게 막 김치님,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BTS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주는 우리 김치님, 너무 최고예요. 눈부셔라 막 이러면서 김치님을 계속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김치가 달라질까요? 맛이? 장수풍뎅이가 욕하고 막 이러면은 비실비실하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우리 장수풍뎅이 너가 있어서 우리 집이 너무 화목해진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칭찬해주면은 장수풍뎅이가 더 막 번쩍번쩍 빛나고 힘이 세지고 막 알도 많이 낳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실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욕하고 한쪽에서는 좋은 말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딱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화분한테 쌍욕을 해라 이렇게 하고, 반은 진짜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진짜 막 좋은 말 다 해줘라 이렇게 한 2주, 3주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제 비실비실해지고 마음속에 이제 욕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사물에게, 식물에게, 동물에게 뭐 신비한 영향을 끼친다, 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에 어떤 뭐 주문처럼 능력이 있다면은, 뭐 중국말로, 여러분 중국어 혹시 하는 친구 있어요? 중국말로 아침 먹었냐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썼다가 다 지웠는데, 외국말인데 그냥 하면은 완전 기분이 나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프랑스어에도 있고 스페인어에도 있고 완전 그냥 욕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 이제 그게 스페인어라면은 그게 잘생겼단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진 의미와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의 역할에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환경, 이 문화 속에서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유튜브만 봐도, 뭐 SNS만 봐도, 심지어는 이제 공중파를 봐도 욕하는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어떤 욕설 비슷한 거라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삐처리하고 막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욕을 하게 되고, 욕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인성과 이제 영성에, 이제 마음과 영혼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뭐 반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평소에는 막 욕을 섞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인데, 이제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교회 사람들하고 가까이 이제 지내게 됐어요. 요 자리에 와가지고는 욕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는 욕하는데 지금 교회 와서는 욕 안 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진짜 목소리가 쬐끄만 참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 친구인데, 그래서 별명이 아씨였어요. 아씨. 이름이 예진이었는데 예진아 씨였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이제 대감님 집 막내딸처럼 좀 도도하고, 목소리도 되게 쬐끄맣고 되게 여성스럽게 말하고, 이제 뭐 항상 뭐 되게 차분하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그룹 리더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그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막,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친해지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친해지고 이러니까 막 이제 동생들, 뭐 오빠들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화를 절대 안 내요. 그래서 집중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게 심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좀 엉뚱한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엉뚱한 동생이, 남자애가 계속 삼천포로 세고 이야기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갑자기 이제 조용히 좀 해 이러더니, 귓구멍을 삽으로 파버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진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한 몇 년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이 거친 말을 하는 건 그냥 넘기는데, 그냥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맨날 조그맣게 차분하게 얘기하던 친구가 삽으로 귓구멍을 파버릴까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진짜 웃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별명이 욕쟁이 할배였어요.
네, 되게 덩치가 쬐끄맣고 귀엽게 생긴 친구였어요. 남자인데 저보다도 더 쬐끄맣고 저보다 더 귀엽게 생겼으니까 거의 뭐 엄청 귀여운 거죠. 그죠? 저도 엄청 귀여운데 저보다 훨씬 귀엽게 생긴 애였거든요. 저보다 쬐끄맣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남자 친구들도 막 되게 귀여워하고 막 야 가자 막 이러고 여자애들도 막 귀여워하고 하는데 걔도 목소리가 엄청 쬐끄매요. 그리고 막 떨려요 목소리가. 안녕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요. 근데 완전 친한 단짝들끼리 있을 때는 악마처럼 변해요. 눈빛이 악마처럼 변해서 저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나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욕을 했었는지. 그냥 진짜 나쁘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욕하는 게 걔는 그냥 재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막 눈깔에 먹물을 쏙 뽑아 먹어버릴라 막 이런 욕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단어로 된 욕을 안 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똥꼬에 찔러버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똥꼬에 찔러버릴라 이랬거든요. 뭔 소리야 그게.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랐는데 점점 익숙해져요. 그래서 점점 강해져요 걔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똥꼬에 찔러서 입까지 나오게 해버릴라 이러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상상되고 너무 무섭고, 야 너 너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마, 너 그 귀여운 얼굴에서 왜 그런 말을 해 막 이랬었는데, 뭐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뱃돼지를 칼로 쑤셔서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2단 줄넘기 해버릴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진짜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차라리 그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욕하는 게 귀엽게 들릴 정도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욕을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막 뭐 밥 먹으러 가자 앞에 욕과 이제 중간에 욕과 끝에 욕이 달려야지만 삐 밥 먹으러 삐 가자 삐 막 이런 식으로 막 남자애들이 막 말하기도 하고, 막 뭐 감탄사나 막 야 빨리 와 뭐 이럴 때 야를 욕으로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요즘 그래요? 학교에서? 몰라요? 뭘 모른 척해. 주변에 좀 욕 많이 쓰는 애들이 있나요?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그 엄청 어린애들도 보는 유튜버인데도 그냥 말끝마다 욕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초등부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전 그게 이제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무서운 욕을 하는 거는 이게 친하다 보니까 그냥 막 웃어 넘기면서 막 뭐 잔인해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그냥 말끝마다 막 18 나오고 뭐 이제 뭐 강아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욕들이 막 계속 들리는 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교에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자꾸 하니까 저는 그냥 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아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냐, 사거리 주유소 같은 막 이런, 뭐라고 사거리 주유소 임마 막 뭔 소리야.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욕을 하는 문화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보글보글 된장찌개 같은 놈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장으로 욕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단어로 욕하는 거 사이에서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아우 이 보글보글 된장찌개 같은 놈이니까 군침 도는데 막 이런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아기 수달 뒷공무니 같은 녀석 막 이러니까 뭐지 귀여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제 제 친구들은 욕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단어로 얘기하는 게 놀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욕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유행시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문화를 바꿔야 돼요.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애들끼리는 뭐 이렇게 뭐 어깨동무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스킨십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을 많이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쁜 녀석 이러면서. 근데 뭐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러면서 쓰다듬으면 이제 너무 징그럽잖아요. 저도 소름 돋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심한 듯이 아이고 귀여운 녀석 하면 조금 소름 돋아요. 뭐야 이러면은
얍! 이러면서 사실 때리려고 쓰다듬은 것처럼, 원래는 쓰다듬으려고 때린 건데 이제 친구를 이렇게 쓰다듬다가 뭐야? 이러면 팍 때리고 도망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막 서로 쓰다듬고 난리가 났었어요. 남자애들끼리 이거 귀여워라 막 이러고 뭐야? 이러면 딱 때리고 도망가고. 근데 이제 제가 머리 스타일이 중학교 내내 그 해병대 머리였거든요. 알아요? 해병대 머리? 옆에 엄청 바짝 깎은 머리여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다가 어느 날 문득 반대로 쓰다듬었는데 그 까칠까칠한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교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성욱이 머리 반대로 쓰다듬으면 느낌 진짜 좋다 이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애들이 막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한 3교시 되면은 뒤통수가 빨개져 있었어요.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대로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막 욕으로 가득 차고 이제 뭐 계속 말끝마다 욕하는 이런 교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여러분도 이제 다 휩쓸려 가기가 쉬워요.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중1 때는 안 그랬는데 중2, 중3 되면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아이가 됐어요. 욕을 입에 달고 다니고. 교회 가서는 안 그러겠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제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욕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인용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네가 말을 지금 선하게,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선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한 말을 해야지 복된 사람이고, 선한 말을 해야지 내가 성공하고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복받고 잘 되고, 이게 이제 잠언의 맥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선한 말 어떻게 할래? 너 마음에 악한 게 가득한데 네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래? 선한 사람이 돼야지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지.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게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재의 문제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말만 내가 어떻게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이상한 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욕을 하면서 시작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의문이 있긴 한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뭐 멍멍이들아,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욕 자체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이 악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악과 사탄을 향해서는 이제 욕을 날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책 중에 에세이 같은 건데, 책 중에 제목이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욕을 상당히 많이 하신, 입이 거칠으신 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악한 것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사랑의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 다음에 36, 3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마음이 선해야지 선한 말을 하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아주 무섭게 지금 경고하시고 나서, 그런즉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가 악한 말을 했다면 이제 너희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고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보고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우리 뭘 말했나 보고 심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로는 막 좋은 말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악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거짓된 말이라면 여러분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야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인식하는 게 1단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달라지려고, 이 세상하고 달라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대충 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냥 지금 주어진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제가 방금 전에는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지만 이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따라라, 지혜를 들어라,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라, 이렇게 말하죠. 요겁니다. 지혜를 듣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구해서 어리석은 말에서 지혜로운 말로, 악한 말에서 의롭고 선한 말로, 이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말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말을, 거짓된 말에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 진실된 말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로 우글우글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구별돼야 돼요. 이제 오히려 이제 막 욕 많이 하고 막 좀 못되고 막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더 잘 구별될 것 같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게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면서 그들을 닮아가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짓는 가장 특성은 뭐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공부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놀거나 뭐 자거나 학원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남 욕하고 막 비난하는 말 할 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보태지 말고, 여러분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용서의 말을 하고 반성의 말을 하고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이제 높여주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듯이 굉장히 오글거리는 일일 수 있어요. 막 진심은 아니어도 특히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막 너 고맙다, 네가 최고다, 네가 있어서 내가 참 좋다,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을게,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여자애들끼리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씩 용기 있게 내뱉고 이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내뱉을 때 그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독특한 사람이 될 거고,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욕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거짓, 그런 악한 말이 아니라 칭찬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정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을 이제 설교가 마무리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은 딱 끝날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분 아멘 안에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내가 보통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야 할까?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들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데 난 그걸 하지 말아야지 수준이 아니라, 얘네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말을 하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 뭐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여러분한테 좀 공감 안 되는 예일 건데 미안해요. 제 한계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막 결혼한 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친구들도 조금 그렇고,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결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야 최대한 천천히 해, 왜 하려 그래? 막 이러면서 집에 가기 싫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아내 칭찬했어요. 너무 좋다고, 난 너무 행복한데, 난 지금도 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좀 뻘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악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더 좋은데? 하는 걸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언어 생활이 이제 거듭나서, 여러분의 입술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